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멤버십 회원님과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추세 기반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앞으로 2분기에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변화될 것 같다 라고 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번에 지역은행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저번 주 주중에는 대형 은행들에 따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잘 나와 주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중소형 은행들에 있는 그 유동성 풀을 중대형 은행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장 문제 있었던 찰스 슈왑,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US 뱅콕, 그 다음에 트루 이스트 은행, 뭐 퍼스트 리퍼블릭 부분인데 이게 가장 또 있다라는 게 조금 걸려요. 가장 늦게 또 나온다라는 게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반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변화와 움직임 같이 보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월가 고객들은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 장전을 해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순간 다 위험자산 쪽으로, 이것도 또 거의 최고점, 코비드 19 때 최고점 때와 거의 유사한 시점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최고점 기반에서 또 내려가게 되면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두 가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해보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게 뭐 엄청난 경제적 위기, 경기 침체 위기 이를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 두 가지를 들어보았을 때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국가 정부가 뿌렸던 M2의 총 통화량, 물량이 어마무지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게 작년에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자금이 언제든지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내려간다고 해도 제한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폭을 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침체에 따른 위기는 존재하지만 그 위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 왜냐?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위험 요소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커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기 6개월 전 때부터 뭐 위험자산 쪽은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이익이 반등하는 2개 분기 전 때부터 긍정적으로 좀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좀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건 아마 내년 정도에 좀 쓸만한 카드로 써먹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 형에 따른 동향도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 지난 부분에 이제 회사명, 새 회사 XAI를 또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에 따른 그래픽카드 부분도 대량 또 구입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 뭐 전기차에 좀 빗대어서 거기에 있는 뭐 데이터량을 끄집어내서 무언가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많은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디지털 은행으로 또 키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하반기 때나 또는 내년 상반기 때 무언가를 또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우리 코인에 밀접한 관계도 이 인터넷 뱅크 부분 요거 한번 좀 유심하게 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침체가 깊지 않으면 올해가 최악이지 않겠냐. 여름보다는 저는 오히려 가을 정도 때가 가장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은 아무래도 가을.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준점으로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보게 되면
올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수익률 곡선에 보면 가장 안 좋았던 달이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8월, 9월 달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거의 직전 때 이 시점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시점 때가 가장 좀 취약한 구도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1분기 때는 지난 4분기 거를 끄집어 와서 1분기 때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2분기 때부터는 서서히 힘이 빠지는 강도가 좀 더 세지게 될 거고요. 3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치는 뭐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PI 부분이 내려가는 가속도가 이번에 꽤 많이 붙어주었죠. 1분기 때. 그러면 2분기 때부터는 물론 이게 가속도가 더 빨리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좀 힘들다라고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3분기 때부터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러면 대부분 뭐 채굴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거래소나 이런 쪽이 이익률에 따른 변화가 매우 극심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에 따른 재편 구도가 더욱더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군을 좀 더 매각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내용에서는 오히려 여름 시기 때부터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점이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냐. 실적 역성장 기간으로 해서 테크 버블이 6개 분기, 금융위기 9개 분기, 그리고 15년도에 4개 분기, 코로나 때 3개 분기, 현재는 2개 분기 연속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도 어느 정도 매우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만이라도 만약에 잘 안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기술주 중심에 있는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긍정보다는 부정 쪽이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대부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윌러와 그리고 애틀랜타 연방준비 총재도 같은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까지는 5.25대까지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상자가 아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착공 건수와 가격 지수 동시에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내용은 저번에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하든 뭐 월세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1년 계약씩 하는 거를 평균치적으로 만약에 뭐 외국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면 테라 그게 못해도 한 12개월 정도는 뒤에 나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클레이튼이 또 소각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라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하순, 중하순에 나올 만한 내용은 모드의 마블 부분이 마블S 런칭 예정이 19일, 도지데이, 그리고 진리카 EVM이 25일 날 있고요. 오미세거 세런 거래 지원 종료가 4월 26일 날 있습니다. 5월 달에 라이도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체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있는 이슈는 라이도 방향을 좀 보자. 그리고 블러가 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고. 에어드랍에 따른 영향성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디파이 쪽의 블러 쪽도 좀 많이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5월 26일, 8월 7일, 10월 19일, 12월 30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3월 7일 트랜잭션 발생 후 일주일 뒤인 14일 날 매도를 한번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저 시점에 큰 사치에 맞춰 가지고 팔게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겠냐. 물론 이게 이제 분배되는 양식은 없지만 날짜적인 부분은 좀 피해갈 수는 있으니 이 전략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일단 4만 1000개 정도가 아직 코인베이스 지갑에 홀딩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도 잘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순위권을 한번 보게 되면 11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좀 깎아내리면서 자기 알트코인을 부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비트코인이 그나마 큰 형이 좀 지탱을 잘해 주어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좀 같이 가는 그런 상생적 요건을 좀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막 같이 파이 나눠 먹기가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도 잘 되고 알트코인도 좀 잘 되는 그런 문화적 조성이 좀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투자자 쪽에서에 따른 그런 커뮤니티 풀 보면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많이 싸우는 거 보면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미 하원 의원이 SEC 위원장직의 폐지, 전무이사에 따른 대체 법안 발의를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문의사항이지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큰 언락 일정 부분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부분도 국내에서도 가장 핫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공급량 보시고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내재 가치 없는 비트코인 도입 안 할 것 같다. 그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산이 아니다라면서 큰 변동성만 높게 보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미국이 우리 별로 비트코인 관심 없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TF나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미국인들이 지난 2021년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가장 많은 그것으로 자산 축적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꽤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미국인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말장난이 약간 좀 섞여져 있다. 그러면 진짜로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반론의 여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 동향에서 가장 유심하게 볼 필요성 몇 가지를 제가 체킹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니 해도 이제 청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산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형태에서 좀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미넌스 추이를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되, 이 지금 시점에서는 도미넌스 좀 많이 보시고 가셔라. 한동안 좀 쉬어가고 있었던 패턴은 이더가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잠깐 넘어갔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디파이의 라이도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도까지 보고 안정감이 되면 비트의 도미넌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더의 도미넌스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디파이의 지금의 분위기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냐 이런 거를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랑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무래도 언락 일정, 이더의 언락 일정에 있는 이 물량들을 같이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더에 따른 기대감, 이제 디파이가 얼마만큼 많이 소화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5월달 분위기 달라질 거고, 그리고 5월달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한 번 올리면 거의 끝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월의 변곡점, 그리고 6월달에 홍콩 거래소 해주고 수학 거래까지도 원활하게 입출금도 그렇게 좀 만들어질 거라고 하지만, 반면에 중국 쪽에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원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미국기 자금이나 뭐 아니면 아시아 남아져 있는 뭐 한국이나 일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원찮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 번 더 좋은 현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건 뭐냐? 3분기, 즉 이제 4, 5, 6 지나고 7, 8, 9, 그러니까 8월, 9월 달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8월, 9월 달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게 가져가 보자.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나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도미넌스를 끄집어 올라갔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비트는 올라갈 수 있고 알트는 조금 더 늦게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알트는 어떠한 전략으로 가는 게 맞냐면 기존의 알트코인 자체가 많이 마이너스 분포도가 아직도 많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역으로 한 8, 90% 마이너스가 났던 건 전략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그래도 좀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면 접근을 해도 좋아요.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물만 탄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8, 90% 구간에 있으면 조금 더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대세장에 그걸 빼오는 형태로 전략을 해보시면 충분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더 좋은다. 단 전제 조건은 아까도 뭐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이 호재 부분이 분명히 깔아놓은 상태에서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적인 비트코인에 따른 흐름의 2분기에 여러가지 이슈거리와 여러가지 내용들 또 다뤄드렸고요. 앞으로 5월달에 따른 기대감과 6월달에 있는 이슈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지 계속 유심하게 좀 보자고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나오는 채굴 회사가 쏟아지는 물량과, 좀 아쉬운 거는 이 쏟아지는 물량과 이게 언제든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이게 나오는 이제 매도 물량과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던지는 요 시점 기일과 거의 절묘하게 같이 던져버리면, 물론 그렇게 인위적으로 같이 던지고 거기서 또 받아먹는 애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걔네들 마음이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